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리장 하락하고 시작했네요. 어제 소폭 상승했죠. 조금 더 세게 올라갔으면 했는데, 네, 그게 좀 뒷심이 약하네요. 하지만 뭐, 끝난 거 아니니까, 예, 좋은 분위기 오늘 기도해 보겠습니다. TQQQ, SOXL 긍정론이 나올 때는, 자, 전략적으로 올라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긍정론이라는 게 상대적 긍정론입니다. 지금 상황 뭐 아주 좋진 않잖아요. 약재 해소라고 표현했지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포감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래 할 거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하실 거니까 이걸 그냥 좀 냉정하게 보세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꼭 안 파셔도 되지만 일부분 수익 나시는 건 꼭 매도하셔서 현금을 보충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 제가 데이에로시 매매로 드린 가격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으로 쫙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황을 우리가 맨날 보는 건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결정적인 요소를 갖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왜 맨날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냐면, 자, 매수를 걸 때 있잖아요. 네. 현재가 만약에 45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를 결정하는 데는 시황이 도움이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대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10개를 살 건데 여기서 10개를 사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아래쪽에서 5, 6개 사고 하나 이런 식으로 사야 내 계좌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20달러에 사고 싶다고 오늘 20달러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49가 갑자기 20으로 내려가는 일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건, 오늘 떨어지니까 파세요, 올라가니까 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가격대를 그냥 매일매일 공부하듯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 주문 말씀드리다가 요새 데이 매매법, LOC 매매법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자동 매매 거시면요, 이 가격대 제가 예전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면 걸어 놨죠. 자,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으니 하나도 안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야 돼요, 조금. 그래서 50달러 바닥입니다 라고 할 때도 제가 아닙니다, 43달러 그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안 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상 보니까 내려갈 확률이 크니 여기는 100 중에 한 10에서 20만 사시고 더 내려가면 사세요. 이 그냥 방향 안내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안 사셨으면 어찌 보면 위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한 100개 걸어놨다고 칠게요. 49에 뭐 하나, 47.2에 다섯, 이렇게 해서 밑에서 뭐 한 30개까지 해갖고 100개를 딱 걸어놨다고 치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요, 여러분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동안 안 보셨어도 돼요. 네, MTS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편하게 쉬셨어도 다 사졌습니다. 100주. 그럼 여러분 굉장히 저가에 잡으신 거죠.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나시니까. 그래서 주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매를 잘해야 된다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인내가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어떤 인내? 이 한 달 동안 이걸 안 보고 참을 수 있는 인내예요. 그리고 지적 작용은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도는 좀 판단하는 게 좋죠.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나는 사고 파는 거밖에 몰라, 파는 것도 모르고 매수밖에 몰라, 이러면 이런 변동폭 큰 TQ 같은 경우는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너무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민감해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잊으세요. 잊으시고 이렇게 데이 LOC 매매 거시는 거를 습관화 하십시오. 그리고 상승장에 가면 요거 하나 설명 다시 드리는데, 자, 44에 사고 싶으신 분이 있고 37.5에 사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폭락 분위기다. 지금은 그래도 반등 분위기니까 엄청나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44, 42 이런 데서 사셔야 돼요.
지금 49.3이니까 사실은 이때 사셔야죠. 47.3, 45.7. 그래도 나는 평단 더 낮추고 싶다. 그럼 이 밑에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상승한다. 어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승할 때는 제가 위쪽 가격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걸었더니 안 사지신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안 사지는 게 아니죠. 49.3에 내가 지금 가격이 있죠. 그래서 50.6에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오르고 내릴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미리 걸어 놓지 마시고 위쪽은 예를 들어 50.6에 사고 싶어서 걸잖아요. 그러면 이 49.33에 바로 매수가 됩니다. 지정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LOC 매수로 걸어 주셔야 돼요. 50.6에 LOC 매수를 걸어 놓으면 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소폭 올랐어요. 내릴 때는 당연히 밑에 지정가 매수 걸렸으니까 여기서 사줬겠죠. 그런데 오를 때라도 내가 하나라도 사고 싶다. 예, 물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LOC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6에 걸어 놓으면 만약에 가격이 51에서 끝난다. 49.33 그냥 50에 끝난다고 할게요. 50에 끝나도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서 자, LOC 매수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지정가 그리고 밑에는 LOC 매수를 걸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 다음에 위쪽 걸 사고 싶다. 그러시면 45.7, 47.3 지금은 49니까 여기겠죠. 예, 50.6, 52.2 요 가격대 뭐로 걸으시라고요? 지정가? 아니요. LOC 매수로 걸어 놓고 주무시면 이게 살짝 상승하더라도 종가에서 사집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QQQ 전략은 앞으로는 여러분 이 상승 하락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냥 전략이고요. 대응이에요. 하루하루를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뇌피셜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자, 5분 전 지금 그 자료 만든 거 오늘 뉴스죠. 미 연준 기준금리 상승한 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확실성 해소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급한 불 끈 거. 이 정도고요. 아직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각국 부채 엄청나고 개인 부채 엄청나죠. 근데 작년 2021년만 볼게요. 자, 숨은 인플레 지표 다 얘기 나왔었어요. 인플레 심한 것도 알았고 연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연준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3차례, 내후년에 5차례, 2023년에 5차례 올리겠다고 한 걸 요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서에 뭐라고 발표했죠? 올해 7번 정도 할 거라고 했죠. 더 나빠졌어요. 이걸 많이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야, 생각보다 인플레 세겠다. 야, 우리 대비해야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상황은 나빠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볼게요. 예전에는 자 2020년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래는 2020년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로또를 탄 거죠. 복권 맞은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불행인데 투자자들에게는 복권이 내렸죠. 코로나라는 복권이 나오면서 2020년 침체를 피해 갔다는 거죠. 유동성이 팍 풀리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2017년 9월 27일. 자, 더 1년 전이죠. 사상 초유의 달러 환수 정책, 최후의 극약 처방. 이달부터 미 연준 옐런 의장이 그때부터 돈 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사실 그렇게 지금 튼튼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꼭 명심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는 하루하루를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일용직인가 정규직인가 이거 뭐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귀천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자, TQ를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자, 오늘 사서 오늘 팔면 됩니다. 내일 팔아도 되겠죠. 수익 났을 때. 하지만 정규직으로 보신다면 팔고 싶어도 회사가 정규직은 해고하려고 해도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TQ는 오래 가져가실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쳐다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기 보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정규직이라고 생각해서 오래 가져갈 건데 월급을 처음부터 많이 줄 수 있나요? 회사가? 자, 신입사원
연봉이 20년 근무한 20년 이상 근무자와 연봉이 같으면 그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깁니다. 10년 이상 가져가실 건데 지금 내가 현금 1억 있다고 1억을 TQ를 다 산다는 건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우상향 믿고 사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비중 조절 꼭 하십시오. 자, 이 차트에서도 봐도 자, 일봉인데 나스닥 일봉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락에서 자, 2017년도 자료거든요. 2017년부터 19년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읽어드렸죠. 금리 인상 그때 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2017년이죠. 예, 그때부터 계속 얘기 나와서 2018년 요때쯤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얘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요 정도 폭 귀엽죠? 우리 이 정도 조정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6개월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센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등이다 반등이다 이런 거 논할 때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요새 더 사도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한 달에 몇 개 살 건지 딱 정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몇 개 살 건지 딱 정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추천드리는 건 사실 월급날 내가 50만 원씩 딱 50만 원이면 10주 사는 거잖아요. 한 달에. 예, 꾸준하게 적립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있는 돈도 난 사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살 수량을 딱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더 센 놈이 올 수 있으니 꼭 조심하자. 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TMR 매매법에서 제가 1000만 원으로 투자할 때 TQQQ 비율이 50%죠. 이거 단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예, 장기 투자용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TMF를 사고 TQQQ를 사고 GLD 원자재까지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TQ의 보유 비율이 50%인 이유가 그겁니다. 길게 가기 위해서 너무 늘리는 거 아니죠. 이게 100%로 만들질 않는 거예요. 더 하락하면 우린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채권과 원자재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주식보다는 채권이 변동성이 적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그러니까 걔를 바탕으로 해서 리밸런싱 하자는 거죠. 주식 올라가면 TQ 팔아서 떨어져 있는 TMF나 GLDR을 사고 거꾸로 주식이 떨어지면 올라간 TMF를 팔아서 TQ를 사고 그리고 GLDI는 8% 배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1000만 원 기준으로 175만 원 가지고 있으면 뭐 연간 8%니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뭐 2주 정도 TQ를 살 수 있겠죠. 1년에. 물론 이게 1억이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4주 살 수 있으니까 한 달에 2주씩은 꾸준히 또 이걸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규모의 경제와 비중의 투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여러분 성장주로만 보기가 힘들어요. 나스닥 100은 가치주라고 전 봐야 된다고 봐요. GA 가파라고 부르죠. 팡에서 요새는 또 가파로 갔습니다. 매출액 전 세계 1%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2020년도 2월 19일. 자, 이렇게 되면서 근데 과연 전 세계 비중 1%인데 얘들 가격이 어떤지 봅시다. 가파 매출은 전 세계 1%고요. 스페인 GDP랑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 GDP의 73% 수준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애플 하나가 지금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애플이 크죠. 그러면 한국 GDP보다 애플이 뭐 GDP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7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조금 고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가 평가를 너무 크게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TQ를 저는 성장주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가치주입니다. 많이 성장했고요. 요거는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그때 잘 나가던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이 있어요.
IBM, 지금은 진짜 많이 쭈그러들었죠. 요 IBM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녹색이 GE거든요. 아, 그때는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대가. 그러다가 지금 계속 내려갔고, IBM은 그때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그 이후에도 쭉 올랐죠. 하지만 결국은 이만큼 내려왔어요.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빨간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저기입니다. 비주. A주 비주 있죠. 비주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가치주에 해당하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보험이 들어있고 보험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회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에 지금 40% F를 담고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아는 기술주, 전통적인 기술주가 아니죠. 성장형 기술주가. 하지만 얘는 가치가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 100도 꾸준히 올라는 갈 건데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자, 혹시 위기가 터지면, 리세션이죠. 침체가 일어나면 성장주는 직격탄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 버크셔에서 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거꾸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도 GE랑 IBM은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상승하는데, 물론 이때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승폭을 보면, 자, 2016년 무역전쟁 때도 얘들하고 좀 움직임이 다르죠. 예, 지멋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상향이 훨씬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격이 아닌 다른 자산들은 꼭 같이 좀 준비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이 옆에 그림이 뭐냐면요, 방금 이 도표에 그냥 F를 하나 넣은 겁니다. F를 하나 딱 넣었더니 얘들은 그냥 흔적이 돼버렸어요. 여기 밑에서 놀고 있죠. 애플이 그냥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비싼 거 저희 인정하고 한 템포 늦춰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Q는 단독으로 올인하는 상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한 종목이고요. 자, 이 하늘색이 QQQ입니다. 예, TQ는 3배지만 QQQ는 1배인 거죠. 자, 이랬을 때 다시 보자는 거죠. 요 금융위기, IMF 그 시기죠. 동남아 금융위기 때, 자, QQQ는 날라갔죠. 기술주 날라갔어도, 자, 요번에 녹색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는 떨어졌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빨간 거는 EWI 한국 코스피 지수인데요. 위기 이후에 한국 지수가 사실은 상승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침체기만 보자고요. 침체기.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QQQ 떨어졌죠. 버크셔 해서웨이도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떨어졌는데 상승폭은 오히려 한국이 더 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셔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라오는 속도가 QQQ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요, 성장주가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가치주의 시기가 한 번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주도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반등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가치주보다 기술주가, 성장주들이 훨씬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경기 좋을 때 성장주가 빛을 보는 거지 늘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옳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고루고루 포트폴리오 갖춰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TMF거든요. 예, 보라색이 TMF인데 제가 꼭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네, 여기 이렇게 하락했죠. TMF, 여기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떨어졌고요. QQQ도 옆으로 행보하는데 TMF는 올라왔습니다. 상승. 자, 이때도 팍 내려갔죠. 다 그때 상승. 평소에 TMF가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해결사 역할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잘 담아 놓으시면 현금 보유 비율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과거에 이제 우리 학교들, 교우들 연결해주는 그런 홈페이지였죠. 이 창업자분이 뭐 하셨나 그랬더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020년 5월에 이거를 금양이라는 중소기업에 주식을 넘겼어요. 근데 그 금양 대표가 그 주식을 회사 대신 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돈을 못 준 거죠, 금양 대표가. 그래서 이분이 19년 동안 이걸 법정 소송을 했더라고요.
회사에다 개인에다 넣었다가 안 되니까 이 금양이라는 회사에 정말 7차례인가 8차례 재판을 해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억대 주식이에요. 와,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매년 19년 동안 5억씩 받았어도 5일은 5, 9, 45, 한 100억이 안 되죠. 그래도 매년 그렇게 5억씩 받는 게 훨씬 좀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표님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보고 매년 5억을 택할래, 19년 300억을 택할래, 그럼 저는 매년 그냥 5억을 택할 겁니다. 제 성격상 그렇고요. 그냥 미래를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중요하지, 한 10년, 15년 정말 고생해서 300억을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받았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모험하고 도박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약점은 결국은 횡보랑 하락장이에요. 이렇게 횡보하면 일반적으로 QQQ보다도 회복 속도가 늦습니다. 왜냐면 괴리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일일복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손실률이 생겨요. 그래서 TQQQ가 뭐 한 15년 회복을 하는데 걸린다 그러면 그냥 QQQ는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비교로 그렇습니다.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야 되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특정 종목, 우리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이런 우량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거 인버스 ETF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게 운용사에서 왜 이런 걸 할까? 걔들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는 그 친구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가 빠지면 운용사도 공매도 치겠죠. 자기들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우상향을 믿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인버스 벌써 ETF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 거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지금 이런 우량주들의 인버스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돈 우리가 지키려면 안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17일 제 1억 302만 원 정도 계좌가 다시 좀 복구됐다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이거 환율이 빠져서 그렇더라고요. 1230원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1214원? 그럼 여러분 달러에서만 마이너스 2% 우리가 먹었어요. 아, 힘들게 TQ가 올라줬는데 이 환율에서 마이너스 되네요.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도 좀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 뭐 디플레이션 시기, 일본 시기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원화 강세, 엔화 강세였잖아요. 엔화가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가 나중에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달러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루고루 좀 하시고, 자, 어제 TQ 78주에서 82주로 원계좌에서 늘렸어요. 그러면서 갖고 있던 어제 14%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1개 중에 11개 매도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이쪽에다가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재미도 있어요. 수익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게 가려면 수익 계속 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데이 LOC 매매표는 이렇습니다. 자, 지정가 매수 TQ는 47.5, 그 다음에 45.8, 요거 지정가 매수 거시고요. LOC 매수는 요 세 개 가격 거시고, 자, 가격이 낮아지는 때 수량을 더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위쪽에 매도하실 분들은 지정가 매도 2개, 그 다음에 LOC 3개. 왜냐면 바로 올라갔을 때 다다닥 걸리면 좋으니까 3개를 지정가 매도하시고 LOC 매도를 나머지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상승일 때 나는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이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LOC 매수를 걸라고 했죠. LOC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52.4까지 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사지는 거죠.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면 오늘은 자, 흐름이 딱 여기서 부딪혔어요.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있죠. 안타까운데 자, 일봉에서 보면요. 요거 TQ고요. 일봉에서 보면 그래도 큰일 했습니다. 큰일 한 건 여기 보시면 네, 딱 요 보라색 앞쪽까지 와 있죠. 보라색 앞쪽까지 와 있고 큰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죠. 여기 120분봉에서 보면 그래도 20일 이평선은 넘어갔어요. 여기서 60일 이평까지 120에서 넘어갔고 일봉에서 20일 이평까지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도 이게 저항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뚫어주면 이게 300일 이평인데 120분봉에선 한 일봉에서는 160일 이평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를 뚫고 가면 이제 조금 한동안 반등, 한 57 구간까지는 반등을 볼 수 있으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는 건 오늘 하루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LOC 매수해서 이 밑에 가격을 많이 걸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좀 수량을 늘려야 돼. 그러면 전 가격 골고루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진 수량을 사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기원하고요.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